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28일 이슈 방담 7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통화체제가 붕괴를 앞두고 있고 글로벌 통화체제의 초기화, 리셋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도 이미 근본이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최근 종이화폐 시스템, 파이엇 커런시 시스템의 붕괴와 초기화를 암시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이미 금보유고를 자국 내 군사시설 안에 있는 현금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독일도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에 있는 금보유고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주에서 근본이자를 위한 법률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장과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IMF, IIF 그리고 월드뱅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장과 경제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동시다발적 침체, 무역전쟁,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낮아도 너무 낮은 이자율이 경제와 시장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워싱턴에 모인 각국 중앙은행장과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금리와 디지털 머니의 장기적인 결과 그리고 금융체제의 미래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주요 도전과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선이 아니라 악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미 유로 지역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 스테로이드처럼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스테로이드가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골격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듯이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EU가 창설되고 최근까지의 4분의 1 기간 동안에 유로 지역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인 결과 즉 은행 시스템 붕괴와 거품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이 특별하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로 지역의 일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양적 완화와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공공지출로 경기를 부양했으나 30년 동안 GDP 성장률이 1%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양적 완화, 리세션의 경제 교정 기능 무력화, 일본 잃어버린 30년 이슈 방담 70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가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서 유로 지역 은행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이화폐 시스템에서는 무분별한 양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정치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치 세력이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종이화폐를 멋대로 무한정 찍어서 경제에 주입해버리면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현실이었고 또한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무분별한 양적 완화와 공공지출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려면 종이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미국이 종이화폐 시스템, 파이엇 시스템의 초기화, 리셋과 근본이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이 경제 시스템의 전체의 초기화를 암시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금융미디어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자가실현 예측, self-fulfilling prophecy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금융미디어가 부정적인 전망을 해버리면 예금 인출 사태를 일으키고 이것이 끊임없는 하락과
손실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은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곰이 숲속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어도 당신은 낙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곰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현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0년 리세션 극복하려면 근본이저로 신뢰를 회복해야 이슈 진단 66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근본이제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체제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최근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논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은 만일 시스템이 붕괴하면 금 보유고가 그것을 재건하는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이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떠받치고 안전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인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만일 시스템이 붕괴한다면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무엇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그들의 금 보유고의 31%를 군사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국가의 금 보유고를 하알렘의 임시보관소로 옮기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중부 자이스트의 군사시설 안에 새로 지은 DNB 현금센터로 영국에 이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합니다. 만일 실제로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주요 금융위기 이전에 취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만 금 보유고를 안전한 시설로 옮기는 유일한 국가는 아닙니다. 2017년에 독일이 뉴요크와 파리에 있는 자국의 금을 독일로 송환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가에서 독일의 이러한 조치의 동기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2008, 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금을 자국으로 송환해버렸습니다. 금본위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금 보유고에 대한 소유권을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금 보유고의 36%만 뉴욕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텍사스 주가 그것의 금을 송환해서 금과 은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사 뉴 아메리카는 이 법률이 미국 최초로 주 수준에서 근본위 은행을 만들고 있고 텍사스주 의회법 483호가 뉴욕에 있는 텍사스주의 금을 텍사스로 송환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의회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암시한 통화체제의 초기화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금의 움직임과 새로운 종류의 은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으로부터 사전 경고를 받을 수 있을까? 만일 금융 시스템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붕괴를 앞두고 있고 통화체제의 초기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화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 시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암시가 영국의 중앙은행 의사를 역임한 영향력 있는 금융인 마크 카니의 23쪽짜리 연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통화적 리저브 커런시로서 미국 달러화의 불안정 효과 디스테빌라이징 이펙트를 제거하려면 종합적 패권 통화 Synthetic Hegemonic Currency SHC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패권 통화 SHC는 달러화와 주요국 통화를 포괄하는 통화 바스켓을 말합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SHC를 널리 사용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이 신뢰할 만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각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SHC의 사용이 더욱더 확산되면 미국 달러화가 최고의 예비통화 지위를 잃게 되고 결국 은행들이 금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통화 시스템, 글로벌 골드 백트 모니터리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종이화폐의 초기화 그리고 금본위주의 도입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